돈 많이 안 들이고 집에서 좀 쉽게 기미, 검버섯 같은 거 없앨 수 있는 그런 홈케어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일반 의약품으로 손쉽게 살 수가 있는데 이제 크림 같은 건데 그걸 바르다 보니까 피부도 매끈매끈해지고 좀 밝아지더라. 주름에도 개선 효과가 있고 콜라겐이 재생되는 효과도 같이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샤인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뷰티, 동안 관심 많으시죠? 아주 유용한 정보를 주실 우리 미엔느 피부과의 김미은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40대 중반에 들어서서 사심 인터뷰?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사심 인터뷰 해주는 걸 또 좋아하실 것도 같아요. 네. 그런 거 물어봐 주세요. 나 이런 거 알고 싶었어. 네. 이럴 것 같은데.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돈이 많으면, 엄청 많으면 그쵸, 네. 온갖 좋은 시술 다 받아서 좀 영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니까 네. 좀 가성비 측면에서 제가 많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돈 많이 안 들이고 집에서 네. 좀 쉽게 약간 이런 기미, 검버섯 같은 거 없앨 수 있는 그런 홈케어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기미나 뭐 일광욕자나 뭐 검버섯 같은 게 한번 생기면 없애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피부과 시술을 받더라도 뭐 1회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가가지고 꾸준히 이제 관리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일단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누구나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햇빛이거든요. 아, 자외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외선을 계속 받게 되면은 이제 우리 콜라겐이 점점 파괴가 되거든요. 피부를 딱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이제 탄력도 떨어지고 잔주름도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햇볕을 계속 받게 되면은 이제 멜라닌을 생성하는 그런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기미도 생기고, 그래서 기미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항노화를 위해서도 햇볕을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햇볕을 차단하는 게 우리가 뭐 다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뭐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아주 꼼꼼하게 매일매일 바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럼 원장님, 자외선 차단제 혹시 고르는 네네, 요령이 그쵸. 있나요? 그쵸.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하면 이제 UVA가 있고 UVB가 있는데, 이제 보통 UVA는 이제 우리 광노화를 일으키는 뭐 피부 탄력도 떨어뜨리게 만들고 이제 색소도 어둡게 만드는 게 UVA이고, UVB 같은 경우는 계속 노출되면 이제 피부 암도 유발하고 그다음에 화상도 생기게 하는 건데, 이제 두 가지 다 차단하는 차단제를 사용을 해야 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이제 숫자 같은 게 적혀 있기는 맞아요. 하거든요. SPF 네네네, 뭐 맞습니다. 50 네, 이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SPF가 UVB를 차단하는 지수를 나타내 주는 거고, 뭐 10, 20, 30, 50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당연히 숫자가 이제 높은 게 차단 지수가 높은 거고요. 네. 그 밑에 PA라고 적혀 있고 이제 플러스 표시가 하나, 둘, 셋 적혀 있는데, 이제 그것도 플러스가 많은 게 차단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걸 써야 되고, 보통 SPF 50 정도 되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반나절 이상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근데 보통 이제 땀을 흘리거나 이제 닦여 나가거나 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3시간 간격으로 더 발라주는 게 좋으시고. 그런데 저희 화장하고 그쵸, 나왔는데 거기 어떻게 발라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선크림이 제형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이제 아침에 뭐 저기 세안하고 나서는 크림 성분으로 된 걸 바르고, 이제 평소에는 이제 요즘에는 쿠션에도 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30 정도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쿠션으로 수시로 덧발라주시면 유지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스프레이 형태로도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넓은 부분, 목이라든지 팔, 다리 이런 데는 스프레이로 이렇게 넓게 바르면 이제 온몸에 광노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비타민 A 크림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높은데, 비타민 A 크림 뭐 스티바 A 연고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원래는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 자체가 이제 피지 분비는 많아지고 각질이 자꾸 생기면서 이제 피지 배출이 안 돼서 생기는 게 여드름인데, 이제 비타민 A 크림을 발라주게 되면 각질이 살짝 녹아서 벗겨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세포의 턴오버가 빨라지는데, 그걸 바르다 보니까 피부도 매끈매끈해지고
촉촉해지고 좀 밝아지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바르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피부가 살짝 벗겨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턴오버가 빨라지고 그리고 콜라겐이 재생되는 효과도 같이 있고요. 그럼 효과가 있는 거네요, 비타민 A 크림이? 네, 효과는 있는데 이게 말한 것처럼 피부를 살짝 벗겨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이제 자극성 피부염이나 이제 그것 때문에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오히려. 네, 그래서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바를 때는 보통 세안하고 나서 이제 면봉에다가 아주 콩알만큼 짜서 이렇게 구획별로 조금씩 찍어가지고 얇게 펴바른다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막 네. 덕지덕지 바르는 네네네. 게 아니라. 그러면 큰일 나고요. 그래서 이제 얇게 펴바르고 충분히 5분 정도 흡수시킨 다음에 보습제 충분히 발라주시면 이제 약간 주름에도 개선 효과가 있고 어머나. 피부도 밝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혹시 눈가도 발라도 되나요? 좋은 질문인데 눈가나 이제 입 주변에는 좀 예민할 수 있어서 처음 바를 때는 거기는 빼고 이제 다른 부위만 바르다가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면 조금씩 넓혀 가시면 되고 바르고 나서 약간 빨개지거나 이제 자극 증상이 있으면 이제 중단하거나 이제 하루 이틀 바르는 간격을 좀 늘려서 바르거나 양을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바 아이 크림도 이제 농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낮은 단계부터 조금씩 쓰기 시작하면은 효과가 충분히 처음에는 농도 낮은 것부터 네네. 시작해라. 네네. 그리고 이제 기미 연고도 이제 요즘에는 일반 의약품으로 손쉽게 살 수가 있는데 이제 도미나 크림 같은 건데 도미나 크림. 네, 그게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이제 멜라닌을 합성하는 거를 조금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얇게 기미가 올라오는 단계에서는 발라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 자극 증상이 있으면 잠깐 멈춰야 되고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면 조금씩 발라야 되고 아까 비타민 A 크림하고 하이드로퀴논 성분이 합쳐져 있는 연고들도 있거든요. 와, 네. 투 인 원. 네, 맞습니다. 둘 다 광 가면서 햇볕에 조금 자극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만 발라야 돼요. 자기 전에 아침에는 네네. 안 네네, 되고요. 아침에는 안 되고 자기 전에만 살짝 펴 바르고 보습제 바르고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집에서 홈케어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제대로 알고 해야 되네요, 네네, 정말. 비타민 A 크림 너무 많이 발라서 피부가 빨갛게 벗겨져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네. 똑똑하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홈케어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만 충분히 되면 잔주름 같은 거는 바로 펴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혼자 운전하시거나 설거지 하실 때 하루에 5분씩만 해도 동안 얼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동안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있겠네요. 40, 50대, 60대 분들이 고민인 게 잡티뿐만 아니라 네네. 주름. 네, 맞아요. 이거 무시 못 하잖아요. 그쵸. 자,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홈케어는 또 뭐가 있을까요? 주름은 일단은 보습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보습만 충분히 되면 잔주름 같은 거는 바로 펴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값비싼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을 막 여러 가지 많이 바르는 것보다는 보습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해서 수시로 바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제품이 너무 많다 네, 보니까 맞아요. 저희가 보습으로 뭐가 진짜 효과가 좋은지 가성비 좋은지를 잘 모르거든요. 혹시 추천할 만하신 게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바셀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이 있는데 바셀린 같은 게 이제 피부 막을 하나를 형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약간 민감해져 있거나 피부염이 있거나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보습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매일 많이 바르게 되면 피부가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잘 안 통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그것도 평소에 쓰던 맞는 크림에다가 바셀린 크림을 조금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흡수시키면 그것도 아주 보습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금액도 저렴하면서. 네, 아주 저렴. 3,000원, 5,000원이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을 이제 유심히 보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무표정으로 있을 때는 자꾸 입을 꾹 다물게 되는데 입을 꾹 다물게 되면 입 주변에 옆에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을 좀 많이 쓰게 되거든요. 네,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입을 다물면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 보시면은 이제 입을 이렇게 다물면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이 내려가는 생겨요. 것 같아요.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내려가면서 심수살도 이렇게 도드라지고 그러면서 턱을 쪼글쪼글하게 만드는 이제 자갈턱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서 자기도 모르게 쓰는 이 무표정한 표정을 자꾸 짓게 되니까 의식적으로 좀 입에 힘을 풀고 좀 자연스럽게 입을 살짝 벌리는 그 상태가 되면 이 모든 아래쪽 근육이 좀 이완이 되거든요. 잠깐만요. 네. 아래 근육을 힘을 빼라. 네네,
힘을 빼라. 그게 포인트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입을 벌리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지 마시고 혼자 운전하시거나 설거지 하실 때 입을 아주 크게 벌리진 마시고 입술이 다을락말락하게 살짝 벌리기만 해도 여기 아래쪽 근육이 힘이 풀리게 돼요. 입꼬리를 자꾸 내리다 보면은 심술살이 점점 볼록하게 처지게 되면서 이제 어르신들 약간 심술 있게 보이시는 분들 여기 볼록한데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미간도 같이 찡그리게 되는데 미간 찡그리고 여기 볼록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 거죠.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기 입에 힘 빼고 입 약간 벌리는 거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 같이. 이런. 좀 맹한 얼굴이 나오겠네요. 맹한.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여기 중안면이라고 하는데 중안면에 볼륨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광대 주변이나 관자 주변으로 지방도 점점 소실되고 콜라겐도 점점 빠지면서 이제 볼륨 자체가 빠지니까 처지기도 하고 중력에 의해서 처지니까 이렇게 자꾸 볼륨이 늘어지면서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데 여기 볼륨을 조금 올리게 하는 운동을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웃게 되면 이제 광대가 승천한다고 하는데 이 근육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이 근육도 점점 발달이 돼서 볼륨이 점점 생기거든요. 아이들 웃을 때 표정을 생각하면은 이제 이렇게 광대가 도톰하게 올라가게 맞아요. 되죠. 네. 그래서 입은 살짝만 벌린 상태로 하고 광대는 올라가게끔 흥 하는 소리를 내면 비슷하게 나와요. 흥 하면 이렇게 광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웃겨 보이긴 한데 우리가 아이돌 가수들이 계속 웃다 보면 여기 경련 일어난다고 네, 하잖아요. 네. 여기 근육을 많이 써서 그런 건데 계속 쓰다 보면 여기가 이제 볼륨감이 더 생겨서 동안 얼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동안을 네. 계속 유지하는 네. 것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자꾸 있겠어요. 웃으니까. 네, 맞아요. 그거 할 때 이제 눈가는 잡고 같이 웃을 때 눈가는 주름 생길 수 있으니까 힘드네요. 눈가는 붙잡고 광대는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입은 살짝만 벌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실제로 도톰하게 되면 훨씬 젊어 보이게 돼요. 이 부분은 힘을 주고 여기는 맞아요. 힘을 빼고. 맞아요. 하루에 5분씩만 해도 여기가 조금 점점 더 이렇게 발달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원장님 갑자기 궁금해진 게 여기를 너무 많이 발달시키면 가뜩이나 나는 광대가 크다 네. 라는 분들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광대 고민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근데 광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동안 얼굴의 비결이다. 지금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여기 광대가 있는 게 되게 어려 보이고 좋을 거다라고 얘기해드리기는 해요. 아, 그런 또 효과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있는 게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네, 맞아요. 나이가 들면 눈 뜨는 힘도 되게 약해지거든요. 자꾸 처지고 덮이고 이제 쌍꺼풀도 라인이 막 여러 겹으로 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눈을 이렇게 또렷하게 뜨는 거를 연습하면 눈 근육도 마찬가지로 점점 발달되기는 해요. 특히 그거 할 때 이마는 움직이지 말고 이마 근육 쓰면서 뜨지 말고 눈만 또렷하게 이렇게 뜨는 걸 연습을 하면 눈매가 더 진하게 되는 걸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럼 혹시 눈매 또렷해지는 운동이 따로 있나요? 그냥 눈에 힘 주면 되나요? 그쵸. 눈을 그냥 자연스럽게 뜨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힘 빼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떨 때 보면 눈에 자꾸 힘이 덜 들어가서 좀 눈을 이렇게 졸리는 눈처럼 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눈을 또렷하게 뜨려고 연습하면 그걸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에서 약간 레이저 네, 나간다 맞아요. 약간 네. 이런 생각으로 맞아요. 레이저 나가기. 사실 네. 이 집에서 우리가 하는 게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팔자나 눈가주름, 맞아요. 기미 검버섯 시술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시다면 가성비 좋은 걸로. 잡티 같은 거는 살짝 딱지 앉아가지고 떨어지게 하는 그런 두 가지를 보통 추천해요. 즉각적으로 좀 볼륨감을 갖게 하려면은 같은 게 좀 빠르기는 해요. 뭔지 모르긴 좀 달라진 것 같다. 뭔가 어려졌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홈케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네. 이 집에서 우리가 하는 게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그쵸. 때 이제 네. 우리가 방문하는 게 네, 네. 피부과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 원장님 같은 전문의에 네. 이제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미 검버섯 시술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시다면 가성비 좋은 걸로. 일단은 이게 기미인지 잡티인지 검버섯인지에 따라서 시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기미 같은 경우는 피부 좀 깊숙이 색소들이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욕심내서 한 번에 세게 쏘게 되면 오히려 더 진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약하게 반복적으로 낮은 에너지로 여러 차례 시술을 해야 되고 이제 뭐 검버섯이나 뭐 일광 흑자나 이런 것들은 보통은
표피에 있는 색소들이기 때문에 색소 레이저를 한두 번만 해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병변이 어떤 건지 일단 구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뭐 레이저 종류는 뭐 이름이 워낙 많아가지고 종류를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일단 대부분은 깊은 색소랑 피부 표면에 있는 색소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깊이 있는 색소는 약하게 반복적으로 쪼개주는 레이저 토닝이라는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잡티 같은 거는 살짝 딱지 앉아가지고 떨어지게 하는 그런 색소 레이저,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추천을 받게 될 딱지가 거예요. 앉은 다음에 네, 떨어지면서 흐려지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이름은 다 다양해도 원리는 다 비슷해. 어디 가서 상담 받든지 이제 깊은 색소 치료하는 거랑 얕은 색소 치료하는 거를 병행해서 보통 꾸준히 치료하시면 얼굴 많이 밝아지긴 하세요. 아, 그렇구나. 네네. 밝아질 수 있구나. 네네. 근데 기미 잡티나 검버섯이 있는 것들은 오히려 까뭇까뭇 진한 게 많은 것들은 금방 좋아질 수 있고요. 이제 기미같이 얼룩덜룩하게 넓게 이렇게 색소가 있는 것들은 이제 완전히 제거는 안 되고 그냥 지금보다 조금 많이 밝아지는 거 정도로 기대하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뭐 팔자주름 이런 네. 것도 너무 네, 요새 맞죠, 주름 그쵸. 많이 네. 신경 써요. 팔자나 눈가 주름. 맞아요. 좋은 시술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이제 뭐 보톡스는 이제 추천을 드려야죠. 네. 이제 눈가 주름이나 미간 주름, 내천자 주름이나 이마 주름, 가로 주름 같은 데는 이제 주름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 주름도 점점 진하게 깊어지기 때문에 사실 너무 심해지기 전에 맞는 게 좋고요. 보톡스는 사실 이제 쉽게 말하면 근육을 딱 못 움직이게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 이렇게 인상 찌푸리면서 글자 보거나 뭐 이제 눈 뜰 때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마를 자꾸 치켜 뜨거나 하는 거를 못 뜨게 딱 붙잡아 놓는 거고, 어떤 분들은 뭐 지금 맞으면 나중에 뭐 피부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보톡스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맞는 게 나중에 몸에 남아서 문제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맞다가 안 맞으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냥 더 심해지는 건 아니고, 심해졌다고 느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체감상. 네, 체감상. 그래서 뭐 이마나 미간이나 눈가 같은 데는 주름이 사실 너무 진해지면은 그때는 보톡스만으로 해결이 안 돼서 그 또랑에다가 이제 필러 같은 것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심해지기 전에 맞는 게 좋으시고요. 이제 사실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이제 팔자에 보톡스 맞으러 오신다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팔자는 사실 보톡스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제가 뭐 표정을 지어서 생기는 주름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콜라겐이 점점 꺼져서 생기는 주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채워 넣는 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채우는 거면 필러인가요? 그렇죠. 필러를 하게 아, 되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요 주름은 보톡스고 요거는 필러네요. 네네. 볼륨이 꺼진 거를 채워 넣는 걸 필러라고 하는 거죠. 필러도 뭐 예전에는 막 오래가는 필러 이래가지고 잘 녹지 않은 뼈 성분이 포함된 필러를 맞았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가는 걸 원하니까 그런 게 한참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혹시라도 모양이 마음에 안 들거나 염증이 생기면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긁어냈어야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그 뼈 성분이 포함된 반영구 필러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히알루론산 필러라 그래서 시간 지나면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쓰게 돼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녹이는 주사도 나와 있어서 넣어봤는데 나 조금 불편한 것 같아, 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바로 주사로 녹일 수도 있는. 좋네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좀 볼륨감을 갖게 하려면은 이제 필러 같은 게 좀 빠르기는 해요. 그래서 팔자 부분 꺼진 부분이나 이제 조금 어려 보이게 하려고 이제 광대 부분이나 관자 부분 이렇게 넣게 되면은 막 남들이 보기에 티나게 막 그렇지는 않은데 뭔지 모르긴 좀 달라진 것 같다. 뭔가 어려졌는데? 네네, 맞아요. 뭔가 어려졌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그리고 필러 설명해 주시니까 갑자기 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예전에 자가 지방 이식 이런 네네네, 것도 맞아요. 들어봤거든요. 네네, 요즘에도 하기는 해요. 요즘에도 하는데, 이제 자가지방 이식은 뭐 복부나 허벅지에서 이제 지방을 뽑아내서 그거를 집어 넣는 건데, 아무래도 자기 몸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 없는 게 이제 장점이기는 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넣는다고 그게 100% 딱 생착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한 50% 이상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고, 한 번으로 원하는 만큼 볼륨이 안 생기니까 이제 2번, 3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은 생착이 잘 되면 이제 평생 가는 건데, 이제 생착이 되는 율이 사람들마다 차이가 나니까 그걸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건 아무래도 뭐 수면 마취하고 지방 뽑고 하면 이제 지방 뽑은 부위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해서 아무래도 수술이니까 그런 게 불편한 분들은 이제 필러로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그렇네요. 네.
분들이 가장 많이 받으시는 시술 탑 3를 꼽으신다면? 단연 그죠. 압도적으로 1위일 수밖에 네, 없겠네요. 맞아요. 시술 자체도 간단하고 효과도 빨리 나타나고 가격도 그나마 저렴하고 결국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문제는 이제 콜라겐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레이저 이름은 그럼 원장님, 많은 고객분들이 오시잖아요. 네네네. 중년 분들이 가장 많이 받으시는 시술 탑 3를 꼽으신다면? 일단 뭐 단연 보톡스죠. 뭐. 그렇군요. 보톡스가 예전에는 가격이 아주 비쌌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가격도 많이 낮아지기도 했고 맞고 나면 효과가 그래도 금방 나타나. 다른 뭐 레이저 시술은 사실 꾸준히 한두 달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보톡스는 그래도 뭐 1, 2주만 지나도 펴지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제 보톡스를 단연 추천을 드리죠. 사실 저도 보톡스를 원장님께 받습니다. 미엔느 의원에서. 뭐 이마나 미간이나 눈가 같은데 주름이 진해지면 나중에 필러 같은 것도 맞아야 되니까 너무 진해지기 전에 보톡스 맞는 게 좋고 보통은 뭐 1년에 2번 정도 맞는 걸로 생각하고 맞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단연 보톡스는 강추. 강추. 네. 근데 보톡스도 왜 종류가 저 예전에 들었을 때 뭐 미국 제품 네, 있고 한국 제품이 맞아요. 있다. 네, 보톡스가 처음에는 이제 미국산 엘러건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때는 턱 보톡스 50만 원 막 그래서 처음 나올 때. 어머머머머.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잘 만드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 국산 보톡스도 여러 종류 안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효과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산 보톡스 많이 맞고 있어요. 자주 맞으면 아무래도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은 있거든요. 높지는 않지만 그래서 내성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제 독일산 제오민 보톡스를 요즘에 맞기도 해요. 그건 내성이 안 생겨요, 전혀. 조금 덜 생기는 거고 근데 사실 주름 보톡스는 그 용량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내성이 생길 확률이 사실 0.02%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사실 굳이 독일산을 맞을 필요는 사실은 없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뭐 승모근이나 종아리나 여기에 보톡스도 맞아요? 여기가 승모근이 바짝 당겨지는 분들이 제가 그런데.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 통증도 생기고 목도 좀 짧아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다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을 이완시키면 이제 목도 좀 길어 보이고 통증도 훨씬 덜하게 돼요. 그런데도 보톡스 맞으면 좀 교정이 되는데 그런 데는 이제 용량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제오민으로 고려하기도 해요. 아픈 분들도 계시거든요. 관절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면서도 꽉 깨무는 사람들은 이제 자고 났는데 뭐 여기가 아프고 그래서 어머나. 이제 치과에서 추천하기도 하고 그래요. 보톡스가 정말 압도적으로 1위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아요. 시술 자체도 간단하고 효과도 빨리 나타나고 가격도 그나마 저렴하고 그래서 강추하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뭐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문제는 이제 콜라겐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레이저 시술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콜라겐이 만들어지게 자극해주는 레이저를 하는 거고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시그널 같은 거를 주사로 넣어주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요즘에 많이 하긴 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시술이 콜라겐 부스터일까요? 네. 뭐 요즘에 리쥬란이라는 것도 있고, 리쥬란 뭐 들어봤어요. 주베룩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콜라겐을 만들어지게 하는 뭐 시그널 같은 걸 넣어주는 거예요. 주사 방식으로. 네. 그거는 뭐 인체에 해롭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래서 리쥬란이 이제 연어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천연 성물이라서 부반응이 없는 게 제일 장점이기는 해요. 네. 연어에서 추출한 물질인데 우리 몸에 있는 DNA 조각이랑 아주 유사하게 생겨서 그걸 넣어주면 이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거랑 똑같아서 이제 주사를 맞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콜라겐이 재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탑 3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탄력에 관련된 시술이죠. 아까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사를 맞아가지고 피부 아래 시그널을 넣어주는 거고 탄력에 관련된 시술은 이제 피부 아래 어떤 식으로든 자극을 줘서 콜라겐이 만들도록 해주는 거예요. 뭐 레이저 이름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 초음파로 강하게 때려주는 리프팅 종류들도 있고 고주파로 열을 줘가지고 이렇게 피부 아래 바짝 당겨지게 하는 것들도 있고 고주파. 네. 이름은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표시 안 나게 서서히 좋아지게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시술들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시간적으로 보톡스가 가장 효과가 빠르고 네네, 맞아요. 초음파 리프팅이나 고주파는 좀 여러 차례 네, 맞아요. 걸쳐서 맞아요. 조금씩. 네, 서서히 좋아지는 그렇게. 그렇게 관리가 좀 안 되다가 오신 분들한테 제가 먼저 추천드리는 거는 좋아지게 하는 걸 먼저 추천을 드려요. 아주 드물지만 예전에 필러 맞고 실명되고 이런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목에는 돈을 들이기가 조금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 네. 사실 40, 50대
때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면 제일 좋은데 맞아요. 개중에는 이제 너무 바빠서 맞아요. 이런저런 일 하시느라 그 시절 놓치고 지금 이미 60대를 맞이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주름도 많이 생기고 네. 난 이제 너무 텄냐, 난 이제 텄냐. 예를 들어 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네. 주실 만한 어떤 뭐 시술 같은 게 네. 있으실까요? 그렇게 관리가 좀 안 되다가 오신 분들한테 사실 제가 먼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색소를 좀 좋아지게 하는 걸 먼저 추천을 드려요. 그런 분들이 탄력이나 리프팅이 고민이라고 하긴 하시는데 탄력이나 리프팅이 좋아지는 데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본인이 이제 느끼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검버섯이나 잡티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만 하면은 밝아지는 게 금방 보이니까 단기간에 좋아지게 하려면 얼굴이 좀 좋아졌다 느끼려면 그런 잡티나 검버섯이나 이런 거 제거하는 거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해 네, 주셨던 네, 네, 그런 맞아요. 시술 네, 네, 먼저. 맞습니다. 실리프팅도 이제 많이 하기는 하죠. 근데 실도 이제 예전에는 매선이라고 해서 그냥 일자로 꼽는 실 같은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어쨌든 상처 피부알에 자극을 주면 콜라겐이 염증 반응처럼 생겨서 이제 콜라겐이 만들어지니까 매선 같은 걸 넣기도 했는데 그건 사실 리프팅 효과는 별로 없어서 요즘에 이제 성형외과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고리를 거는 거 이렇게 실 자체에 고리가 있어서 조직들을 딱딱딱 끊어서 이제 당겨주는 거거든요. 그런 실 리프팅을 하면 이제 조금 이제 즉각적으로는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리프팅이 이런 주름에 좋은 건가 아니면 이런 윤곽에 좋은 건가? 윤곽인 거죠. 이렇게 턱선이나 이런 데 늘어지거나 하는데 좋아지고. 근데 이제 그 실 리프팅도 효과가 사실 아주 길지는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피부를 잘라서 하는 거상술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보는데 그것도 하면 뭐 효과가 좋긴 하겠지만 그거를 뭐 계속 받을 수는 없으니까 아주 심할 때는 뭐 고려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뭐 추천하진 않지만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피부를 네. 잘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라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 오, 무서운데요. 네, 저도 뭐 그렇게까지 아주 심한 네네, 경우에만 맞아요. 고려를 네. 해보지. 네. 일단 너무 심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아까 말한 그런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는 별로 자극도 없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 차원에서 그런 걸 미리 받는 게 낫지 너무 심해지고 나서 한 번에 다 땡기겠다 이런 거는 조금 추천드리기 좀 그래요. 네. 목주름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목주름도 사실 가로주름 같은 경우는 약간 유전적인 게 많아서 이렇게 이미 생긴 거 가로주름은 없앨 수가 없고 이제 세로주름 같은 거는 이제 노화에 의해서 콜라겐이 떨어지면서 점점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기면 사실 없애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보습할 때 여기도 계속 목도 계속 발라주는 거예요. 얼굴 바르듯이 보습제 같이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 얼굴부터 목까지 다 바르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보통 얼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기까지도 같이 네, 얼굴에 네, 일부러 맞아요. 생각을 네, 해라. 맞아요. 목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너무 신경 쓰이면은 사실 여기도 필러도 맞기도 해요. 여기 세로주름 같은 데는 이제 보톡스 같은 걸 맞기도 해요. 근데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을 얼굴에 쓸 거냐, 목에 쓸 것이냐 고민했을 때 당연히 얼굴에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에는 돈을 들이기가 사실 조금 그렇죠. 미연에 예방하자. 네. 그럼 원장님 이런 시술이 굉장히 가성비 좋은 거는 이제 저도 알겠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뭐 부작용이나 좀 주의해야 될 점이나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주름을 펼 때 보톡스를 맞을 때 주름을 완전히 펴주세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욕심을 내서 주름을 다 펴려고 보톡스를 너무 세게 놓으면 이제 표정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여기를 너무 세게 놓으면은 이제 입은 웃는데 눈은 안 웃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욕심을 내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눈 뜨는 힘이 약한 분들은 이제 이마 근육을 못 쓰게 딱 붙잡아 놓으면은 눈이 잘 안 떠지는 거예요. 이마를 치켜 떠야 되는데 이마를 못 움직이게 하니까 눈이 이렇게 두툼해지고 눈 뜨는데 무겁고 쌍꺼풀이 덮이고 약간 그럴 수 약간 있어요. 졸려 보일 수 네네,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평가해가지고 평소에 근육 쓰는 습관에 따라서 이제 보톡스 주사하는 부위도 조금 달리하고 용량도 조금 조절해서 놓는 게 필요해요. 아주 드물지만 예전에 막 뉴스에 이제 필러 맞고 실명되고 이런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코 같은 데 괴사되고. 필러라는 게 아무래도 그래도 이물질을 집어넣는 거니까 제일 위험한 이제 부작용이 그런 거예요. 지나가는 혈관을 누르거나 막으면 그 주변의 피부가 이제 괴사가 되는 거거든요. 볼이나 뭐 턱이나 이런 데는 혈류 공급이 워낙 원활한 데라서 한 군데를 눌러도 다른 데가 다 먹여 살리니까 이제 괴사되는 경우가 드문데 미간 여기 주름이 너무 깊어가지고 여기다 필러를 맞을 때 이쪽으로 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혈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실명이 되는 수가 있어요. 웬일이야. 그래서 저도 이제 미간 필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욕심내지 말고 조금만 맞거나 아니면 보톡스로 유지를 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